옛날에 이런 말 있었죠. 사당 오락이라고.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대까지 가져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하나의 또 팁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사실 잠이라는 것이 우리 단순 휴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뇌와 몸을 전면적으로 리셋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면 부족이 생기면 불안 수준을 최고 30%까지 상승시키겠다는 연구가 있고요. 또 잠을 잘 자는 날은 정서적 안정이 회복이 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또 2022년에 스위스 베른데 연구를 보면요. 렘 수면 동안에 이 뇌의 수상돌기가 다양한 감정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세포체 활동은 차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쁜 감정이 줄어들고 좋은 감정은 보존하는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면 부족이 생기면 일단은 감정이 나빠집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몸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식욕 촉진 호르몬으로 알려진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요. 반대로도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감소하기 때문에 잠을 많이 못 자면 살이 잘 찝니다. 그리고 대사질환이 잘 생깁니다. 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골다공증, 고혈압, 면역 저하, 치매, 또 우울, 불안, 다 수면 부족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마디로 잠은요, 감정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호르몬 균형, 또 면역, 또 혈관 건강까지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옛날에 이런 말 있었죠. 사당 오락이라고. 너무 옛날 말인가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완전히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그 WHO와 또 수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성인 기준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적게 자는 분들은요, 오히려 성공하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또 몸의 에너지도 떨어지기 때문에요. 적당한 시간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 몸과 뇌가 가장 잘 작동하는 시간을 딱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이 자면은 좀 약간 게을러 보이고 적게 자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이제 약간 미덕처럼 보여지잖아요. 이런 요인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요즘에 또 야근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문제가 이 회사 우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많죠. 이런 심리적 감정 때문에 또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밤에 낮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잠자기 전에 게임 해야죠. 스마트폰 봐야죠. 술 한잔 해야죠. 야식 드셔야죠. 이런 게 또 수면을 다 방해하는 물질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거대한 커피 소비국이라는 거 아시죠? 이것 때문에도 또 하나의 수면 부족의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딱 간단하게 해파리 수면법 잠깐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해파리 수면법은요, 해파리처럼 몸의 완전히 긴장을 쫙 풀어가지고 호흡과 상상을 이용해서 잠이 들게 하는 이제 이완 수면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어디서 처음에 나온 거냐면 미군들이 이제 잠들기 어려운 환경에서 2분 안에 딱 잠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 군에서 개발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좀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자세 잡기, 눕는 거죠. 등받이를 또 기대서 앉거나 편하게 이제 몸에 힘을 빼야 되는데요. 마치 내 몸에 해파리가 됐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얼굴부터 시작해서 눈 주변, 또 얼굴, 턱, 혀, 입, 목, 어깨, 또 팔, 등, 배,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해서 완전히 힘을 쫙 푸는 거죠. 한마디로 완벽하게 이완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긴장이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반대로 힘을 2, 3초 줬다가 숨을 내쉬면서 풀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온몸에 힘을 완전히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호흡으로 이완을 하는 건데요.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그 다음에 1, 2초 멈췄다가 천천히 6 내지 8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식 호흡을 5회 이상 반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몸을 해파리처럼 늘어뜨리고 그 다음에 호흡을 천천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이제 바꾸는 건데요. 어떤 상상을 하면 좋으냐면 해먹 같은데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런 상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호수 위에 보트를 띄워놓고 누워있는 상상 이런 상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이렇게 술 한잔 하시죠. 네, 그리고 술을 먹어야 또 잠을 잘 잔다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 알코올이라는 게 잠을 들게는 하지만 깊은 잠을 유지시키는 거는 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식도 좀 문제인데요. 너무 늦게 뭔가 드시고서 주무시면요. 이게 아무래도 소화에 부담이 되죠. 네, 그래서 편안하게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최소한 3시간 전에는 식사를 좀 마치셔야 되고요. 야식은 피하시는 것이 잠자는 동안에 깨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고 수분 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먹는다든가 또는 과일 같은 걸 좀 먹어도요. 자는 동안에 소변 때문에 또 두세 번 깰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피하시는 것이 좋다.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심리적인 불안이잖아요. 이거를 조금 내려놔야 되는데 걱정거리를 침대까지 가져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하나의 또 팁이 있는데요. 걱정 노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내일 할 일이 많으면 이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저만의 다이어리에다가 할 일을 꼼꼼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일 생각하면 된다. 거기다 다 적어놨으니까 이제 생각 안 해도 되죠.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냥 자는 거죠. 이렇게 노트 하나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깊은 잠과 얕은 잠이 있죠. 이제 수면에서는 그걸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이제 많이 나누거든요. 렘 수면은 얕은 잠입니다. 이때 이제 꿈을 많이 꾸는 그런 수면이 되고요. 비렘 수면은 이제 깊은 잠인데 이것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비렘 수면은 1단계, 2단계 들어갔다가 3단계, 4단계까지 들어가면 이제 깊은 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90분 주기로 반복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렘 수면으로 시작을 해서 비렘 수면 1, 2, 3, 4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다시 렘 수면으로 가는 이 주기가 90분이라는 거죠.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 각각의 역할이 또 있어요. 비렘 수면은 깊은 잠이잖아요. 이때 이제 피로 회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포에 또 회복이 되고 또 체력도 회복이 되는 거고 이때 면역력도 좋아지고 성장 호르몬도 분비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렘 수면, 얕은 잠에서 하는 역할은 이때 이제 감정 정리가 좀 되고요. 또 기억을 재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 창의적 문제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이 들까 말까 할 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러죠. 이게 바로 렘 수면에서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90분의 사이클을 이제 겪게 되는데요. 근데 이 깊이 들어가는 게 4단계까지 처음에 들어가다가 90분 지나고 또 90분 지나고 또 90분 지나고 하다 보면은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뒤로 갈수록 비렘 수면이 정말 짧아지고 깊이 못 들어가고 뒤로 갈수록 렘 수면이 길어지면서 이제 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걸 좀 활용하면은 건강한 잠을 잘 수 있는 게 뭐냐면 잠을 깨야 될 시간을 정할 때 가능하면 이 사이클에 맞추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6시간을 맞추면 4번의 사이클을 겪죠. 7시간 반이면 그렇죠. 5번의 사이클을 겪잖아요. 90분씩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을 잘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잠을 깰 때 좀 편하게 깰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 기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체크해주는 기구도 생긴 거 아십니까? 시계를 차고 이제 잠을 자게 되면 얕은 잠일 때는 좀 움직임이 많고 또 비렘일 때는 움직임이 적잖아요. 이것을 스스로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알람을 맞춰놓으면 그 알람보다 가장 가까운 렘에 깨워주는 그러한 기기들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카페인은 사람마다 굉장히 민감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카페인을 먹어도 잠 잘 잔다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카페인을 먹고 잠 잘 잔다는 사람들도 카페인을 안 먹고 잤을 때보다는 깊은 잠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아무래도 각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저녁 때는 카페인 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잠을 진짜 불면증 때문에 시달린다 하는 분들은 카페인을 완전히 끊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을 완전히 끊고 나서 한 2, 3주 정도 지나면서 수면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한번 끊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카페인 말고도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알코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식, 과도한 물과 수분이 많은 과일도 취침 직전에는 좀 안 드시는 것이 야간열을 유발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죠. 일단 근육 이완시켜주고 신경 안정에 도움되는 영양소 대표적인 게 바로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 부족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증상이 뭔가요? 눈떨림. 그게 바로 근육 수축입니다. 근육을 경직되지 않게 풀어주는 게 수면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려면 마그네슘 보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다시마,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마 같은 거 조금 잘 챙겨 드시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면 영양제 사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수면 호르몬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멜라토닌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멜라토닌은 밤에 분비가 되잖아요. 근데 멜라토닌이 그냥 뚝딱 생기는 게 아니라 낮 시간에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돼야 이것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낮 시간에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햇빛. 그래서 바깥에 햇빛 좋을 때 밖에 나가셔서 산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햇빛 보고 많이 걸으시면 낮에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돼서 기분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잠도 잘 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조명, 빛인데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낮에. 이것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려면 언제 바뀌느냐? 어두워져야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저녁 때가 되면 바깥이 해가 지면서 어두워지잖아요.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이유가 바깥이 어두워지면서 세로토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내에서 LED를 확 켜놓고 있고 또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이제 컴퓨터 보고 하다 보면은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불빛 때문에. 그래서 잠자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건요. 바깥이 어두워지면 안에 조명도 좀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멜라토닌으로 변화가 되면서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침실 안에 아주 작은 불빛이라도 있으면요. 사실 이것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작은 불빛만 켜놓고 자도 그걸 끄고 잔 거하고 이 뇌에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 안대 같은 거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암막 커튼 같은 거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도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20도에서 55도 정도가 이제 숙면에 적절한 실내 온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름에는 한 24도에서 25도 정도, 또 겨울에는 체감상 약간 서늘한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온이 이제 잠들 때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뜨겁지 않게 이제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또 요즘에 또 겨울에는 또 많은 분들이 전기장판 활용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전기장판은 켜고 주무시면 안 좋습니다. 몸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땀도 나고 탈수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만 켜놨다가 타이머를 끄시거나 따뜻한 상태가 됐으면 끄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 너무 중요하죠. 깊은 수면을 위해서 이제 귀마개 같은 것도 잘 나와요. 그런 것들도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습관 한 가지 딱 얘기하라고 한다면 역시 침대에서 불 딱 꺼놓고 스마트폰 보는 거. 이 블루라이트가 이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수면도 잘 안 되겠지만 가장 문제는 눈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두워진 상태에서는 이제 조리개가 확 열려 있잖아요. 이때 이제 블루라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눈 건강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 같은 걸 본다거나 또는 SNS에서 좀 이걸 보다 보면은 정신 모드가 각성 모드가 되면서 수면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옆에 놓고 자기는 하는데 조그맣게 녹음한 걸 틀어놓고 자거나 아니면 좋은 명상음악을 틀어놓고 자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지금 보면서 주무시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격렬한 운동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기 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잠이 쉽게 안 들어가지죠. 그래서 운동하고 한두 시간 정도는 좀 이렇게 몸에서 이완이 된 상태로 돼서 주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많은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바로 뭐냐면 잠을 자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이게 오히려 잠을 더 못 자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런 미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불면증 환자한테 이렇게 처방을 했답니다. 밤새고 오세요. 잠자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잠을 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잠을 못 자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잖아요. 밤을 새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못 견디고 잠을 잤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잠을 안 자면 내일 아침에 피곤할 텐데라는 걱정 때문에 잠을 더 못 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바꾸고 까짓 거 뭐 하루 못 잔다고 죽나? 이런 생각 가지고 버티다 보면 오히려 잠을 잘 잘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월요일마다 아침에 더 피곤한 이유가 있죠. 일단 일요일이 되면 좀 늦잠 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일 출근이라는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날 늦게 자죠. 그리고 나서 늦게 일어나게 되면 수면 시간이 뒤로 밀리게 되면서 이제 일요일 밤에 이제 빨리 잠을 못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월요일날 굉장히 피곤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게 생체 리듬이 깨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중요시 여깁니다. 주말이라 하더라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면 일찍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좀 피곤한 걸 좀 덜 느끼게 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일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낮 시간에 햇빛 쬐기 하시고 걷기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 많이 분비시키시고 밤에 이것을 또 어둡게 하셔가지고 멜라토닌 많이 분비시키셔야 그 다음날 아침에 좀 개운하게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